이 이야기는 독도 문제의 시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발점의 있었던 일본의 작전은 차시환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시환혼. 이것은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인 양 꾸며서 적을 속이는 작전이며 36개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내가 죽은 것을 적에게 알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갈공명이 죽고 나서 나무로 제갈공명 모양을 만들어서 사마이를 속여 먹고 놀라게 만든 것. 그리고 영화 엘시드의 마지막 장면, 그런 것이 차시환혼 작전입니다. 그러면 차시환혼 작전이 있으려면 어떤 죽은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 죽은 것이 바로 요게 지금 영어로 된 이 문서입니다. 일본말을 누가 영어로 번역한 걸 제가 손을 좀 봐서 중간에 한국말 설명 문제가 되는 것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작성 과정에 나타난 시점은 1949년 11월 2일 이후 11월 13일부터 나타났는데, 그때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5차 초안이 작성된 직후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독도가 누구 땅이었느냐? 한국 땅으로 계속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왜 한국 땅이냐? 그냥 그게 있기 때문에 한국 땅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었고, 그때는 세계 만방에서 그 조그만 섬에는 한국식 이름이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한국식 이름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던 가장 특징되는 문서는 뭐냐? 1947년 일본이 제출한 일본 해속의 작은 섬들이라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 속에서 그 섬에는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럼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거는 한국의 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죽어 있던 이 문서가 갑자기 1949년 12월달 나타남으로써 그때 독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길을 잠시 봐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종전이 됐는데,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을 결산하기 위해서 이긴 나라는 뭘 할 것이며 진 나라는 뭘 할 것인가, 그 약속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약은 통상 같은 해, 전쟁이 끝난 그 해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한 이때 전쟁을 끝나고 보니까 일본하고 싸운 나라가 40여 개나 됐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이라 이 조약이 만들어지질 않고 애를 먹였습니다. 메가드는 그 당시에 동경에 있으면서 조약이 끝나기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조약이 빨리 끝나야 자기가 대통령이 출마할 건데. 그런데 조약이 끝나지 않고 첫 초안이 나온 것이 1947년 3월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조약이 뱅뱅 돌았는데, 덜레스라는 미국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내가 초안을 만들겠다. 그럼 내가 초안을 보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러한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진행되고, 그 첫 초안이 1947년 3월 달에 나온 겁니다. 덜레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나중에 국무장관이 됐는데, 워싱턴 DC에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공항 이름이 덜레스 공항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상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첫 초안이 나오자마자 3개월 뒤에 일본은 일본 해속의 작은 섬들에 이란 그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카이로 선언에 나오는 그 작은 섬들, 카이로 섬에서 일본의 영토는 4개의 본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들에 국한하겠다. 그 작은 섬들은 일본의 작은 섬들 중 어느 것이 일본 것인지는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정하기 위해서 일본 당신들 소속의 섬이 어딨냐 이걸 제출해라 하는데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제출했는데 그중에 일본의 속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동해 속에 있는 섬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울릉도도 우리 거고 독도도 우리 거다 이래가 일본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하면서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제출하면서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살아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도 참사가 일어났어요. 독도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인 줄 알고 독도에 가서 미역도 따고 이래 하다가 미군 비행기 하고 미국 공군하고 뭔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 사람 죽은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몇 명 죽었다 가라고 어떤 사람은 100몇 명 죽었다 가라고 죽은 이 사람 숫자도 잘 모릅니다. 그런 참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참사로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작용합니다. 일본이 그 참사 일어나기 전까지 이 중요한 여기 만약 살았다면 이 살아있는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제출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승만 정부하고 미국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미국은 완전히 6월달 철수를 완전히 끝나고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지금 독도 이 귀신이 나타나고 불과 한 2달 뒤에 에치슨 라인이 쭉 꺼진 거죠. 그 한국은 배제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줄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1949년 6월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부 출시하고 한국하고 철수하면서 한국하고 미국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가봤어요. 한 5개월 뒤에 11월 달에 그때 그 분위기를 타고 한반도에서 미국이 철수한 그 분위기를 타고 요 괴문서가 나타난 겁니다. 이 괴문서에 보면 이 일본말로 된 것을 누가 영어로 번역한 걸 제가 손을 본 건데 이 괴문서의 일본말 본문을 보면 문서 그 자체만 보면 아주 팔팔 살아있는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연합군 측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요 문서 때문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 거죠. 그렇다고 일본 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우선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시켜봅시다. 여기에는 3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문서를 이거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하겠다는 문서인데 주인이 없는 섬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일본 땅으로 하겠다 이런 문서인데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타국이 이 섬을 점령한 흔적이 없다. 아무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런 뜻이고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우리 일본 사람 어부 나카이라는 사람이 이 섬으로 이주했다. 요 2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이건 일본 땅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는 이 강력한 문서에 대항할 만한 역사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세하고 이 경도 위도까지 다 표시하고 어디인지를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한국의 고문서 중에는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나 독도가 얼마나 큰 섬인지 그 사이즈나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문서 대 문서로서는 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서가 만일에 살아있다면. 그런데 자세히 더듬어 보면 이 문서는 죽은 문서입니다. 첫째, 타국이 이를 점령할 흔적이 없고, 그러면 일본이 타국이, 한국 가까이 있는데 한국이 이걸 점령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섬을 발견했을 때는 그 발견한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이 섬 혹시 당신들 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 아닌 것은 뭐냐면 이 한일여정서입니다. 한일여정서. 한일여정서가 지금 그때 반려 중에 있었는데 한일여정서의 조항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은 러일 전쟁에 하다면 한국의 땅 아무거나 그냥 쓰면 된다. 그런 조항이 있고 그 대가로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조항이 교환된 거죠. 그 교환 조건에 따라서 일본은 진해와 울릉도와 거문도 이런 것을 다 이용을 했습니다. 자기들 작전에 다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땅을 제공했으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한국 땅인지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한국의 땅을 보존하겠다. 그러면 어느 것이 한국 땅인지 알아봐야 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독도를 그럼 발견했다. 그러면 이 한국 땅인지 아닌지 알아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일어정서라는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약이 없었다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근거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를 지탱하는 단어 하나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둘째, 다른 다리 하나는 나카이 요자부르가 그 섬에 이주하지요. 그 섬에 이주하지 않았어요. 그게 막사를 짓고 고기는 잡았지만은 그걸 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주와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잠시 거소를 옮긴다. 그게 머물렀다. 이거가 되지만 이주는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거기서 묵고 거기서 밥을 구하고 거기서 그 물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독도는 물도 없는 데입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카이는 어디에 이주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주해 간 곳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러면 울릉도에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가서 사는 것은 합법적이었을까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조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이 강화도 조약이고 강화도 조약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고 강화도 조약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서 왕래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인천, 부산, 원산 그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울릉도는 금지된 곳이었고 여권의 행선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울릉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가서 살았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독도에 이주했다는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지탱하는 두 개의 다리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걸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걸 3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2로 이제 올라가 봐야 돼요. 2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름을 다케시마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다케시마는 전통적으로 일본에게 울릉도 이름이고 독도는 마츠시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걸 다케시마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언젠가 설명을 해놓은 걸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울릉도를 마츠시마라 하고 있었다. 이름이 뒤바뀐 것이다. 그래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했다. 이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서가 만들어진 원초는 나카이라는 어부가 독도의 강치자비를 독점하기 위해서 정부에 그 독점권을 청원을 했어요. 내가 그 가서 강치를 많이 발견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얼렁거리면 아무도 이익을 못 보기 때문에 저 혼자만 거기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은 아직까지 일본 땅이 아니니까 일본 땅으로 편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청원서 속에 울릉도란 이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 울릉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울릉도.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국에 러일 전쟁에서 청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1895년도부터는 한국을
나들이 하듯이 법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울릉도 이런 한국 이름, 부산 이런 이름을 굳이 그 일본식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울릉도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 대하정원서 이름 울릉도입니다. 그렇다면 독도를 다케시마를 할 이유를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태정관 지령이라는 거, 이 28년 전의 문서인데, 그것보다 28년 전에 있었던 태정관 문서를 보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거는 한국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근거가 있는데, 의심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언급을 생략하고, 태정관 지령 속에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를 뜻하고 마츠시마라고 하는 것은 독도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츠시마를 하면 이 태정관 지령하고 충돌을 해버리죠. 태정관 지령 속에 마츠시마는 조선거다 해놓고 조선거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뜻입니다. 일본 것이 아니라 이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츠시마 이래버리면 이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버려 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전체로 그것을 이 교묘하게 감춘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나고 그런 의심을 일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서가 왜 일본의 속의 작은 섬들이란 이 문서에 첨부되지 않았을까? 그게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이 죽은 문서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죽은 문서일까? 죽은 문서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한 가지를 빠뜨리는데 뭐냐 하면은 모든 법 문서는 지금 태정관 지령에서 한국령으로 되어 있는 걸 자기가 일본령으로 한다. 이러면 여기 단서가 붙어야 돼요. 뒤에 부가로 말이 붙어야 돼요. 28년 전 태정관 지령에서는 뭘 잘못 알고 이것을 일본령이 아니라 했지만은 그것은 이 새로운 문서를 위해서 폐기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슬쩍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태정관 지령에 가서도 그 말을 해야 돼요. 이 태정관 지령이 이렇게 결정했지만 28년 후 이 다른 문서에 의해서 수정됐으므로 요거는 폐기됨. 이런 식으로 이 표시를 해야 된답니다. 그 표시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이 지금 현대와 같이 법을 만드는 방식을 그렇게 표시하는 제도가 있었을까요? 그건 의문이 안 됩니까?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 태정관 지령 속에 안용보기가 일본에 다녀갔을 때 있었던 그 일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 속에 언급을. 그 100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이 불과 28년 뒤에 있었던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 자체가 법으로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 영토를 편입하기 위한 어떤 법으로서는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죽은 문서입니다. 그럼 이건 뭐 하려고 만들었냐? 이 사람이 독점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영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작은 섬들 이거 제출할 때 이게 첨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요때 나타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한국의 이익을 챙겨줄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시환원 이런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작전이었죠. 이 귀신이 아직까지 두 나라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긴지 알겠죠? 예.